경계가 나오죠. 경계도 우리 자주 출제되죠. 별표 5개 나오고요. 자, 개념과 관련돼서 경계라는 것은 우리 이제 경계하고 경계점을 거기 경계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놔봐요. 자, 경계가 나올 때 항상 조심할 거는 서로 인지를 해줘야 돼요. 요 위에다 경계점. 경계점하고 경계는 같아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제 경계점하고 경계가 나올 때 스스로 인지를 해 두시고, 자, 경계라는 그러면 개념이 나오죠. 경계점들을 직선 줄 서놔봐요.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계와 관련돼서 특히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경계점들 그 앞에 뭐예요? 자, 필지별이라고 써요. 지행별 이러면 틀려요. 자, 그러면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또 경계가 나와 있죠. 그래서 경계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 옆에 경계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봐요. 몇 필지죠? 한 필지를 이렇게 그려놔봐요. 그래서 경계 원칙들을 우리 한번 우리가 잡아놓으려고 그래.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게 뭐예요? 경계죠. 요거 경계, 요거 경계, 요거는 경계점, 요거는 경계가 되죠. 그러면 경계 결정 원칙은 그러면 몇 개예요? 읽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요거 한번 연장해 볼까요? X축, Y축,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축척 종대의 원칙과 관련돼서 그 옆에 가로 읽어 큰 도면이라고 하나 딱 써놔요. 자, 큰 도면에 따른다라는 거. 작은 도면이 아니라 큰 도면. 살을 좀 붙여놓고요. 자, 경계는 그러면 한 줄이 두 줄이 한 줄. 경계 불가분의 원칙. 자,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경계 직선주의 옆에다가 하나 써놔요. 그거는 옆에다가 최단거리라고 하나 써놔요. 최단거리. 최장거리가 아니라 최단거리. 자, 경계는 누가 정하죠? 국가, 경계, 국정주의. 그 다음에 거기 5번이 오타가 나왔더라고요. 자, 부종성의 원칙이 아니라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바꿔놔요. 자, 부동성의 원칙. 부종이 아니라 부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는 잡아당겨.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그러는. 자, 그러면 경계 결정 원칙과 관련돼서 첫 번째 축척 종대의 원칙, 두 번째 경계 불가분의 원칙, 경계 직선주의, 경계 국정주의, 부동성의 원칙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특히 1번하고 3번에 대해서 말장난을 치니까 꼭 한번 잡아놔야 돼요. 1번하고 몇 번? 3번. 자, 그 밑에 이제 경계 결정 기준 한강편 쳐놓고 따로 별표 3개 놔요. 지금 요거는 외워줘야 돼요. 넘나지가 없다. 없으면 어디? 중앙. 있으면 하단부. 절상.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예요. 자, 해면은 뭐예요? 최대 만조이. 호수는 최대 만수이. 자, 제방은 안쪽 바깥쪽. 바깥쪽.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활용하면 올 수 있도록 기억, 니은, 디귿 줄 서놔봐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만 줄 서놓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 따로 줄 서놓고요. 자, 소유권 따로 줄 서놓고 소유권에 의해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그 옆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앞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이거 앞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 없다. 요걸 좀 구분하고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상경계, 있으면 뭐예요? 실제 경계가 돼. 요거는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질 경계는 요거는 기억과 니은과 디귿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러면 요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자, 머릿속에 잡으면서 그러면 한번 활용해 볼까요?
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소유권. 한 번만 연습해 놓으면 돼. 한 번만 연습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슨 경계? 실제 경계. 그러면 다시 한번 응용해 볼까요? 제 방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때? X. 그러면 리을과 미음은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어디만 적용이 있다? 희응, 니은, 디귿. 그걸 한번 잡아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 거기에다 행강편 쳐놓고,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앞에다 하나 이렇게 써봐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하고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찾았어요? 예. 그러면 거기는 이거는 다른 거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달라요. 요거는 그러면 엄격하게 말하면 이거는 무슨 공부예요? 지적 공부. 요거는 자, 기타 공부가 되는 거야. 기타 공부. 그러면 이건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거는 토지 가격이 비싼 땅, 요거는 싼 땅에 계획하는 겁니다. 싼 땅, 비싼 땅. 그럼 요거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좌표. 요거는 지상 경계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지상 경계.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서 거기 그 6개를 7개를 외워야 돼. 외우지 않으면 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재, 특히 소재 줄 쳐놓고요. 자, 지번 줄 쳐놓고 특히 자 6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용의 지목 찾았어요.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요 3개를 꼭 확인해 두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6번, 3번 경계점 좌표, 4번에 뭐가 나와 있죠?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7번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날 때마다 외워둬야 돼요. 외울 수가 없다면 자꾸 반복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요거는 외우지 않아서는 문제를 못 풀어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항상 생각하실 때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지상 경계점 등록부랑 같다 다르다. 그러면 경계를 풀려면 경계 결정 기준, 경계 결정 방법,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이거는 암기가 안 돼서는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까먹지 않도록 자꾸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경계도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번에는 거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자, 그 옆에 대장 도면 나오죠. 자, 그 옆에 보다가 자, 대장 위에 거기 바로 위에 여백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기본적으로 써봐요. 자, 자, 지적 공부는 크게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 우리 벌써 안 보고도 이렇게 써야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 지적도. 자, 그래서 지적 공부는 크게 가시적 지적 공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자,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 업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임야도 지적도.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는 몇 종류예요? 7종류죠. 자, 지적 가이드는 그래서 합치니까 지적 공부 토탈 8종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꾸 여기 지금 여기는 무조건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는데, 그럼 자기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여기 봐봐요. 요거 앞에다 끌어내서 요 네 개가 바로 뭐예요? 대장. 자, 대장은 네 종류야. 네 종류. 우리 대장은 네 종류라고 딱 해놨거든.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건설업부. 요 지적도 임야도는 뭘까요? 이게 도면이야. 경계점 좌표 논업부는 뭐라고 써놨죠? 대장 형식의 도면. 그렇죠. 대장 형식의 도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대장 그러면 몇 종류? 네 종류. 자, 대장은 네 종류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장자를 동그라미 쳐놔봐요. 장. 자, 장. 자, 도 끝자리를 무조건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거는 부계점. 자, 우리가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8개 정도, 7개 정도는 우리가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영어는 매년 출제가 안 되는 애가 없고 영어 많게 출제되면 5점짜리야. 근데 안 보여줘. 토지대장을 안 보여주고 토지대장에 뭐가 등록되는가 이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7개 정도는 자기가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7개 정도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이 7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아놓고 가야 돼. 기초적으로. 자, 그러면 다른 색깔로 그러면 소재 옆에다 써요. 공통. 자, 그러면 소재는 모든 여기 지적공부의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되는 거야. 자, 지번은 뭐예요? 공통이야. 자, 지목은 목적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러면 이제 암기 코드를 만들어내니까 목도장.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돼. 그럼 끝자리하고 도하고 장은 뭘까요? 임야도, 지적도,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암기 코드. 자, 그러면 목도장. 앞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목은 목도장.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식? 정식.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원칙은 두 문자. 이 조건은 차문자. 차문자는 장차, 전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면적은 면자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면장 끝자리가 장입니다. 면장 그렇죠. 끝자리가 장은 그러면 끝자리가 저 옆에 장자가 뭔데요? 임야 대장, 토지 대장. 자,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될까요? 이거는 도면. 경계는 도면에만 나타나요. 그럼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도상 경계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두고 좌표는 그러면 어디에만 등록될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고.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네요. 읽어봐요. 그래서 대장.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그렇죠. 네 종류라는 거예요. 이건 네 종류야. 네 종류. 자꾸 여기에서 이제 암기 코드를 만들어줄 때 이때 끝자리가 장이라는 소리고 이거는 영어는 대장이야. 그러면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거. 작년에 2.5점짜리야. 5번 집은 잘 들어봐요. 소유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다. 어때? X 그렇죠. 작년에 최소한 이거 7개만 가지고도 자기가 마음대로 풀어먹을 수 있어. 이걸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될 사항 뭐예요? 소재와 지번. 자, 그러면 자기가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 문제를 풀이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해 먹으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읽어봐요.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그러니까 요 목자를 따고 요 끝자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도하고 장에만 등록돼. 그래서 무슨 도장? 목도장. 면적은
면장.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쓸 필요 없이 봐봐요. 자, 타임머신 타고 가요. 23회대로.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 자, 토지대장과 경계점 좌표도 높이 면적이 등록된다. OX, X.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면장이잖아. 경계점 좌표도 높이는 면적이 등록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걸 활용은 그러면 작년에도 충분히 딴 거 안 해오더라도 요 7개만 우리가 잡아서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대략적으로 상대적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서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경계는, 도면,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소대장.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봐봐요. 지적은 사실관계만 주된 공시한다. 어때? X. 무슨? 소유자. 부수적으로 권리관계도 공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 목도장, 면적, 면장, 경계, 도면,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소유자는 소대장.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요약 정리할 때 이쪽에다 초점을 별표가 5개가 들어갔으니까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간다고.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잡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봐봐요.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업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은 몇 종류? 2종류. 읽어봐요. 지적도, 임야도. 그죠. 자, 대장을 넘겨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네. 자, 그러면 거기 옆에 자, 그러면 거기까지 지적전산 정보관리 체계 나와요. 예.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금 순서대로 가잖아요. 자, 이 대장 몇 종류? 네 종류. 도면 2종류.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예요? 지적 파일. 그러면 지적 전산 정보 관리 체계. 그 밑에 지적 파일이라고 써놓으라고. 자, 지적 파일과 관련돼서 그러면 조심할 거. 자,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만 줄 거나요. 정보 관리 체계 연구 버전이야. 그러면 30회 때 여기에다 뭘 집 쑤셔 넣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쑤셔 넣었다고. 그러면 지적 파일은 누가 관리한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한다는 거야. 자, 특히 이제 2번은 따로 잘 잡아놔야 돼요. 자, 지적 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국토교통부 장관 행강 편찬하고 보존하는 지적 공부가 멸실훼손되거나 경우를 개시해서 구축 줄쳐놔요. 그러면 지적 공부는 그러면 누가 관리 구축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그 옆에다 딱 이체에 맡겨서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지적소관청.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모의고 사람은 또 틀려요. 그리고 틀려놓고 또 뭐예요? 성적이 안 나오면 뭐예요? 또 세법 공시법 성적이 안 나오면 원장님한테 잃는다고. 그래서 또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자 부동산 종합 공부. 그러면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국토교통부 장관. 자, 3번과 관련돼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국토교통부 장관 저기 행강 편찬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설치 관리하는 자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가로 열고 공부가 주 한 번 더 써요. 공부가 주. 자,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기억의 토지의 표시 줄쳐놓고 그다음 리언의 건축물 표시 줄쳐놓고 자, 디귿의 토지형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줄 한번 꺼놓고 그다음에 거기 부동산 가격이야 보상이야? 가격. 보상으로 건치면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25일 때 잡아봐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 토지의 표시 2. 건축물 표시 3번 토지형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5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정답은 4번.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단답식으로 출제됐으니까 우리 형님들이 이제 단답식으로 출제됐으니까 한 4, 5년 뒤에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다음 중 옳은 거 틀린 거 길게 낸다고. 봐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등록된다. 어때? X. 보상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자, 또 하나는 자 거기 미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줄쳐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줄쳐놓고 대통령 사항 그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자, 대통령으로 정한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여자분 대통령이 자 들어가기 전에 등기법상 대통령으로 하나 정한 사항이 있어. 땡땡이 뭐가 들어갈까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 등기.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래서 요 권리네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네. 표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권리. 요거는 등록되네. 읽어봐요. 권리의 내용. 요거는 등록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 생각해 두지 않으면. 요즘 최근에 이제 신집 모의고사로 아니면 무신집 모의고사를 문제집을 풀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저당권의 채권액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이러면 틀려요. 자 뭐라는 거예요? 저당권의 내용이 아니라 읽어봐요. 권리에 관한 사항만 등록된다. 내용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 거죠. 좀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좀 해두라고. 또 하나 이제 요 디귿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으면 또 활용될 수 있는 게 디귿이에요. 자, 디귿 잘 봐요.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등록됨으로써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의 내용이 등록된다. 어때? X.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가 아니라 읽어봐요. 토지 이용 계획 각인서야. 매번 말씀을 드려도 모의고사 보면 또 틀려가지고 와요. 따나그래. 디귿과 관련. 자,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기타 공부야, 지적 공부야. 기타 공부야. 원래는 저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거든.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지만 기타 공부지만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 거기 바로 제목 밑에 가로 읽어. 지적소관청이라고 써놓으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도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라고 써놓고요. 그러면 저희가 집에 가셔서 최소한은 이거는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 그게 에티켓이라는 겁니다. 에티켓.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다시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두 번째. 건축물 표시. 이것은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야. 호시탐탐 출제원이 공제. 이번에 이제 간편 문제도 5월 셋째 주에 시험을 봤는데 전부 뭐예요? 관계법규들 말장난쳤어. 말장난쳤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감동 깊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하나 자 어디 뭐예요? 자 만약에 우리 시험범위니까 이것도 한번 봐봐요.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봅시다. 맨 밑에다 참고용으로 써봐요. 밑에 물르하게 여백들 많잖아요. 이 지문이 하나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험 범위야 이것도.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 규정이 있다. OX X예요, Y예요? 봐봐요. 자, 그래서 뭐 중개사법이 30개 넘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그러면 왜 선생님 거는 자성적이 안 나요? 그냥 응용할 수 있도록 응용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가 아니야. 저는 응용력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O의 X예요. O야. 그렇죠. 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뭐예요? 우리 공법에서 어디로 넘어갔느냐? 중개사법으로 넘어갔어.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통째로 어디로 들어간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공법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배워요? 중개사법 교수님한테 배우게 되거나. 한번 봐봐요. 그러면 오늘 참 요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고 참 좋다. 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요 지문은 그러면 오다 X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통째로 어디로 들어갔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뭐 비슷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든. 간편 문제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지문도 아주 좋은 지문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바로 공법에서 토지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지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 있어요. 또 하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은 여기만 나와. 나머지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머지 파트에서 나오면 무조건 다 X라고 치면 돼요. X라고 치면 돼. 그러니까 문제 푸는 하나의 요령이야.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서 나오면 다 볼 것도 없어. 뭐다? X. 그죠? X라는.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나오네. 지적 공부의 복구. 일단 복구와 관련돼서는 복구 자료, 토지의 표시 가봐요. 토지의 표시 줄 쳐놔봐요. 복구 자료 찾았어요? 예,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예, 못 찾은 사람이 2사람 계시네. 자,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면 툭 치면 어디로 가? 지적 공부와 찾았죠?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요 지적 공부를 뭘로 살짝 건질까요? 등기부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자, 그 밑에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 줄쳐놔요.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등기부, 법원의 확정, 판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절차와 관련돼서는 이제 거기 밑에 15일 요거 한번 15일은 상기시켜 놓고요. 게시기간은 며칠이다? 15일. 그 밑에 15일이 있죠. 자, 요 15일은 통지 기간이 아니라 무슨 신청 기간이다? 이의 신청이야. 속지 말고요. 그러면 이의 신청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가 게시기간 내라고 써요. 게시기간 내. 그러니까 15일이 지나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딱 잡아서 올해 15일과 관련돼서 한 지문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는 작년에 반동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 사이에다가 지적 공부 복구와 신규 등록 사이에다가 자기가 뭐예요? 한번 써봐요. 자,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 이동의 개념을 자기가 써봐요. 토지 이동이란 아까도 미리 설명을 했죠. 자,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뭐예요? 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안 보고도 쓸 줄 알아야 돼. 처음 오신 분 아니면서는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말소. 자, 저기 그러면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그럼 만약에 25일 때 가서 봐봐요. 이런 이제 요거만 하나 써놓고 자, 그러면 토지이동 사유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1번에 자, 분할 3번에 2번에 합병 자, 4번에 등록 전환 자, 4번에 소유자 변경. 이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소유자 변경. 자, 5번에 신규 등록.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잠정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가? 정답은
4번. 그렇죠. 이 말은 이렇게 돼야 돼. 이걸 지문을 이렇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면 권리 관계를 골라라 이 말하고 갔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권리를 찾아서 초점을 맞춰야지. 만약에 여기에서 1번부터 읽어 나갔다. 합병부터 읽어 나갔다. 그럼 그 사람은 요령이 없는 거야. 요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 정하거나 요 새로 정한다. 내자로 건지만 신규 등록. 그 밑에 무슨 등록이 있어? 신규 등록이 있네.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는 거기 이제 61 동그라미. 요번에 간평 문제 61을 가로를 쳐놓고 자 가로를 쳐놓고 신규 등록이 우리가 출제가 됐네요. 자 신청 의무가 발생하고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 61인의 신청 의무 발생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쓰지 말고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인데. 자 신규 등록 시 등기사항 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한다. OX, X. 왜 그래요? 봐봐요. 어떤 사람은 X 그러죠. 자 봐봐요. 신자가 무슨 신자? 새로울신. 그러면 등기부 있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는 볼까요? 한 끗 차이야. 자 신규 등록 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증명하는 서류는 자 그러면 자 갑니다. 자 신규 등록 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공한다. OX 한 끗 차이죠. 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뭐는 없다. 등기부는 없다.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거야.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지만 이게 답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확인 서류 중에 뭐는 없다. 등기 서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신청 의무 발생 옆에다가 자 등기부 X라고 써요. 등기부 등기 서류는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거야. 자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그러면 등기 적탁서에서 마다 제외.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바짝 이 부분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지문 용어 자체에서. 그러니까 올해 요 등기 적탁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되고. 자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임에서 토로 가는 것. 그러면 임 동그라미 임. 임에서 토로 가는 것. 그러면 임토로 가는 게 등록 전환이야. 그러면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라는 거야. 며칠? 역시 별 거죠. 자 분할과 관련돼서는 거기 옆에 분할 밑에다 써도 좋고요. 바로 제목 밑에다가 자 분할은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당겨와요. 그런데 분할에서 제일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자 그럼 봐봐요. 자 일단 이해하고서 적어요. 자 몇 필지? 한 필지. 누구 거예요? 그죠. 여기 뭐예요? 그럼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그래요. 그 마음으로 가라고. 그러면 분할률 밑에다 하나 써놔요. 61 원칙. 자, 그러면 이제 분할은 이제 바짝 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거야.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분할은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읽어봐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 신경 안 쓰면 분할을 계해서 뭐예요?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갈고 닦아야 돼요.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단 위에 가봐요. 단 한 필지 일부야 전부야? 일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며칠? 60일 신청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의미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할에 있어서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는 거야. 저절로.
자, 그래서 분할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합병 그러면 이제 합병이 나온다. 자, 합병 몇 필지? 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그러면 봐봐요. 맨날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29회 때 이런 지문이 하나 출제됐다고 생각해봐요. 다음 중 옳은 거 틀린 것 중에서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한번 봐봐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 그렇죠. 근데 왜 29회 때는 왜 틀려서 왔어요? 자, 누가 29회 때 뭐 수강생이 틀렸다 왔어요? 왜 그러면 틀려가지고 왔을까요? 마음이 급해서. 마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점수는 나와요. 왜? 시간만 주면. 자, 여기 봐봐요. 시간만. 여기 봐봐요. 시간만 주면. 몇 시간? 자, 여기 봐봐요. 민법을 자 50분 안에 5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민법은 2시간 주면 다 전부 여기 7, 80점은 다 나와. 그러니까 저희가 50분 안에 어떻게 적절하게 빨리 쳐야 될 건지 그게 가는 거지. 여기 앉아 3시간만 주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전부 100점 나와요. 그러니까 100점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 자기가 어떻게 적절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게 이게 관건이라는 거지. 한번 봐봐요. 한번 봐보세요. 1교시 끝나면 봐봐요. 작년에 뭐 실력 없는 사람이 떨어졌어요. 봐봐요. 작년에 1교시 민법학개론에 너무 집중력을 발휘하다가 자 이제 점심 뭐예요? 뭘 먹었어요? 자 점심을 뭐 김밥을 먹고 이제 들어가는데 뭐예요? 1교시에 2차 1교시에 뭐예요? 자 중간에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쫓겨났거든. 1차는 합격했는데 2차는 충분히 봤으면 뭐에 합격할 수 있는데 시험장 가서도 체력 안배 대단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수강생 전부 2차 100점이야. 100점이야. 근데 시험 당일날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거 봐요. 뭐라고 써놨어? 왜 이쁜이? 이쁘니까 거꾸로 보니까 이쁘니 이래도 이쁘니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세 뒤로도 세 뭘까요? 기록이잖아. 기록이 앞에도 세 뒤로도 세 기록이 넌센스 퀴즈일까요? 그래서 자 그러면 봐봐요. 이번에 이제 모 위원이 기러기를 비하 사건을 해가지고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지금 그래.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서정하고요. 그분이 이제 기러기 아빠야. 기러기 아빠. 그러니까 먹을 걸 잘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전부 100점이 나왔는데 시험 당일날 쓰러져서 시험장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체력전이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당일날 시험에도 체력을 안배를 해야 돼. 우리는 옛날에 사법고시 볼 때 몇 과목을 보자? 9과목을 봤어요. 9과목. 그러면 아침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시험 봐야 돼. 그러면 나오면 어떤지 아세요? 손이 막 떨려요. 수전전처럼. 왜? 거기에다 집중 투구를 하니까 당이 떨어져가지고 젊은데도 그래요. 젊은데도 그런다고. 근데 지금 과목이 많이 줄었죠. 왜 과목이 많이 줄었을까요? 인권 논란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3시간 동안 150분 동안 화장실을 못 가게 하니까 과목이 싹 축소가 된 거야. 과목이 옛날에 또. 그래서 세 과목만 4과목만 이제 보게 돼가지고 저희 때는 9과목을 봤거든.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면 손이 덜덜덜 떨린다고. 그러니까 체력전이야.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온다고 그러지 말고 저희가 50번 안에 적절하게 몇 문제 딱 몇 문제만 풀면 돼. 자, 몇 점이에요? 24개가 60점이죠. 예, 그러면 24개만 맞출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불안하면 몇 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맞은 사람이 있어. 민법 60, 학개론 60. 공법 60, 공시법 60, 그 다음에 증제사법 60. 근데 발표 날 때까지 덜덜덜 떨어요. 혹시나 한 달 동안 내내 마음고생을 해요. 하나만 삐끗하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 더 맞으면 돼. 그러면 봐봐. 몇 개가 24개죠. 그러면 몇 개 틀리면 돼? 16개, 15개만 틀리면 돼. 틀리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지금 뭐 실력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야? 악착같이 24개를 맞추려다 보니까 자 1번이 쉽고 2번이 쉽고 3번이 어려운데 그걸 맞히고 가려고 그래. 모르면 통과. 모르면 통과. 그게 모의고사를 연습. 점수가 안 나오더라. 에이 모르면 통과. 에이 모르면 통과. 통과를 배워야 돼요. 한국 사람은 끝까지 가는 성격이 있어. 끝까지 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을 모의고사 하라고. 모의고사를. 자 거꾸로도 풀어보고 짧은 문제도 풀어보고 긴 문제는 빼버리고 계산 문제 다 빼버리고 모르면 뭐다 그냥 몰빵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공법은 뭐예요? 몇 개 법률이야? 6개 법률. 그럼 국계법은 1번으로 한번 쫙 몰빵 한번 해보고 건축법은 2번으로 몰빵해보고 주택법은 3번으로 몰빵해보고 그런 거 연습하라고. 그거 연습하라는 거야. 연습을. 특히 형님 누님들은 그걸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계산 문제는 나 안 푼다. 계산 문제는 죽어도 안 푼다. 계산 문제는 집에 가서 오답 정리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30문제 10문제 중에 그거 계산 문제를 바로 풀어. 그죠 말. 그러니까 계산 문제 몰라도 합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계산 문제 바로 풀어. 골치 아픈데 계산 문제를 뺀 나머지를 맞출 생각을 하라고. 계산 문제 모르면 뭐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켜져. 1번도 8개 2번도 8개 3번도 8개 지켜져요. 대강. 자 40문제만 자 8개 뭐예요? 항목이 비슷해져. 근데 가끔가다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3번이 7개인데 4번이 9개인 경우는 있지만 보통 8개 지켜져. 그러면 봐봐. 그러면 만약에 자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온다고 생각해봐. 30문제 제대로 풀어놓고 없으면 번호 없는 거 몰빵 3번으로 짜그리 찍어봐요. 푼 사람보다 점수 더 잘 나와. 그렇죠? 진짜요. 푼 사람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와. 점수가 잘 나와요.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찍는 것도. 간혹 가다 와서 뭐라 그래? 선생님 좀 찍어서 점수가 나왔어요. 찍는 것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찍는 것도 아무나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러니까 그걸 모의고사 전에.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지만 모의고사에 연연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안에 풀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체력을 잘 안배하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앞으로도 세, 뒤로도 세. 기러기라는 거. 자 여기 봐봐요. 넌센스 퀴즈예요. 읽어봐요. 못 파는 집 어디예요? 철물점도 모르네. 그렇죠? 그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문제들을 풀어나가겠어. 그렇죠? 자, 못 파는 집 그랬더니 뭐더라? 넌센스게. 못 파는 집이잖아. 못 파는 집. 그럼 무슨 점? 철물점. 그렇죠? 아주 좋아요. 자, 요즘은 뭐예요? 농담을 뭐예요?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뭐 농담을 빨리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되게 사고력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시험장 가서도 잘 찍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합병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몰라서 틀렸겠어? 안 보여서 틀렸겠죠. 그러면 합병 나오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 그렇죠. 청량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의 부분에서 그러면 두 필장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 그 옆에다 써요. 끝에다. 자, 청량 X 29에 2.5점이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합병도 마찬가지야. 분할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기 봐봐요. AA자, 자, 두 필지자, 소유자 같아 달라요. 그럼 합병할 수 있죠. 합병하고 안 하고는 누구만. 그래요. 합병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그러면 거기 박스 옆에도 우측에다 써요. 자, 합병도 60일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자, 예적으로 몇 개 제한이 있어? 몇 개? 12개. 주로 요 12개는 주로 공공사업을 벌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강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요거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거기 이제 적어놓고 기간 없음 단 공동주택의 부지 줄쳐놔요. 그러면 하나. 자,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거기 밑에 11개 지목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하나 써봐요. 뭐 있었어요? 써봐요. 써놓고 이제 덤벼보죠. 학절수. 자, 천재구, 유도, 공장체.
자, 그러면 학이 뭘까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공원, 공장용지, 제흥용지.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 제 이렇게. 자, 주로 이제 그러면 요거 11개 지목에다가 한 개 더하니까 공동주택의 부지. 그러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 자기가 감각을 잡아놓으면 빨리빨리 풀게 해서 외우라는 거지. 그러면 공동주택의 부지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여기에 11개의 공통점은 읽어봐요. 무슨 사업이야? 공공에 사용되는 토지 지목들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요거 유예요. 유가 뭐예요? 유지야.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야. 유원지는 개인 사업이야. 그러면 제가 발음이 안 좋은 영인 에베랜드 있죠? 에베랜드는 누구 거야? 삼성 거야. 삼성 거. 그렇죠. 개인이야. 그거는 개인. 유지는 저수지죠. 농사를 지어야 돼서 저수지. 그것만 봐요. 시골에 가니까 난리 났어. 그렇죠. 저 농사질 땅은 없고 농사질 땅 위에다 뭐야? 전기 판넬을 갖다 놓고 막 농부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사질 땅이 없대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농지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놓고 거기 3이라고 하나 써놔요. 3번. 자, 3번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될 수 있는 게 합병의 승립 요건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아마 합병 승립 요건은 올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단독 문제로 합병의 승립 요건에 대해서 단단히 잡아놔야 돼.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는 거기 세 개를 우리가 딱 생각이 나야 돼. 배우기 전에. 합병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합병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예외적으로 12개 있다라는 것 우리가 숙제해놔야 되고, 그러면 합병의 승립 요건은 아까 동일성과 집안의 무슨성,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지목 변경으로 가죠. 지목 변경은 자 며칠이요? 60일. 지목 변경도 그 밑에다 써요. 자, 공부상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 가로 열고 청량 X라고 써. 그러면 합병과 지목 변경의 공통점이 나오네.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하고 지적 측량은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거네. 자, 그다음에 바다로 된 경우 그러면 며칠이에요? 90일 그 동그라미. 근데 이제 90일만 외우지 말고 사유를 자꾸 인지해야 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읽어봐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거죠. 통지 받은 날로부터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 그러면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올해 절차 부분이 나오니까 그 절차 부분에서 그러면 절차를 출발하기 전에 개념부터 정확하게 숙지하라고. 자, 지적도, 형광변잖아요. 임야도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자, 그러면 절차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기가 좀 이제 해야 돼. 시행 공고 동그라미 공고 며칠? 20일. 경계점 동그라미 며칠? 30일. 지적 측량 및 토지 표시 결정. 그러면 토지 표시 줄 서나 봐요. 그러면 토지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그럼 마지막 단계 무슨 족탁? 등기 족탁이야. 자, 그러면 이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청산, 확정 공고. 확정 공고는 이제 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되니까 7일이야, 지체 없이야. 지체 없이야. 자, 기간과 관련된 의미로서. 근데 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우리 공고가 3개가 있어. 제일 그동안 많이 출제되는 게. 자, 시행 공고. 자, 청산권 공고. 자, 그다음에 결정 공고가 있어. 결정 공고. 청산권 결정 공고가 있어요. 그럼 공통점은 공고죠. 그럼 시행 공고는 그러면 요거 며칠? 20일. 청산 공고는 15일. 결정 공고는 20일. 그래서 요 청산권 공고를 공략하려고 나온다고. 출제원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 공고에 대해서는 바짝 신경을 써야 돼. 시행 공고 며칠? 20일. 청산권 공고는 15일. 그래서 시행 공고는 결정 공고는 20일.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체계를 우리가. 그러면 축적 변경의 절차는 반드시 나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저 여기 봐봐요. 성희 씨가 제가 9시예요. 9시죠. 안 나오면 여기 이렇게 바꾼다고 그래서 읽어봐요. 6. 그래서 육값성. 그렇죠. 육값 안에 그렇죠. 자, 그래서 찍어준 거 다 나와요. 다 제가 수학 확률 통계로 다 따져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절차 한번 확인해 놓고. 자,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일단
자 2번에 무슨 정정이 나와 있어? 직권정정. 거기에 행강편잖아요. 직권정정. 자 직권정정은 거기 별표 3개를 해놓고 올해 반드시 나와. 직권정정은. 자 직권정정과 관련돼서 우측에다 직권정정을 선생님 저는 10개를 다 외우려니까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자 옆에다 그러면 직권정정 그 옆에다 첫 번째 써요. 자 지적성한청이 잘못한 경우 지적성한청이 잘못했으니까 그자가 직권으로 정정해 줘야 되겠지. 자 두 번째입니다. 지적성한청이 잘못한 경우 두 번째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돼.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돼. 없어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와 관련돼서 네 번째.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러면 이해관계는 없어야 되고 네 번째는 자 법률 규정에다 10개를 규정해 놨어. 그래서 이제 읽어봐요. 법정 사유화되어 있다. 그래서 법정 이렇게 이제 의미가 나와요. 자 다섯 번째 통지. 그렇죠. 통지. 직권이니까 마지막으로 통지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직권정정 사유를 요걸 토대로 해서 그 안에 박스 안에 10개를 저희가 에워나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쉽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엊그제 간평 문제 또 나왔네. 직권정정 사유가 아닌 것. 그래서 아닌 것 또 나왔어. 자 중개사도 우리 역시 출제가 대상되고 혹시 박스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작년에는 한 개 지문이 유입이 됐어. 한 개 지문이. 그게 바로 10번 지문이네요. 등록전환 전후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초과 동그라미 맨 마지막 10번. 자 등록전환은 그러면 자 등록전환 청량하죠. 그러면 청량하면 검사를 누구한테 받아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검사 청량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정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작년 단답 문제로 출제됐어요. 자 봐봐. 등록 전환 시 지적 청량하여 자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작년에 출제된다고 그랬거든. 조심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했거든.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1번에 가보죠.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자 찾았어요. 자 토지 이동이야 토지 이동이야. 조심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적되며 뒤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정감이 있어 없어? 없어. 이치만 바뀌었어. 이게 이치 정정이야. 면적이 정감이 있다면 그때는 누가 해야 돼요? 신청해야 된다. 자 나머지는 저절로 암기가 되는데 거기 8, 9번을 한번 봐봐요. 9번. 하필 제한이 이번 등기를 각한 등기한의 통지에 따른 정정 찾았어요? 다만 가로 안에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합병을 잘못한 경우 이게 개정되고 나서 아직 출제가 안 됐어. 그래서 요 9번 때문에 자꾸 단서 9번 때문에 제가 자꾸 직권정정이 나온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요 9번이 한 개 지문으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10번이 작년에 한 개 지문이 들어가서 출제가 됐거든. 자 그러면 직권정정 마르고 닳도록 해놔야 돼. 착착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암기를 못해요. 그러면 이거라도 해놔야 돼. 이거라도 해놔야 돼요.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그러면 등록상 정정에서 반드시 하나 출제되는데 거기에서 조심할 거는 또 하나는 뭐예요? 직권 정정을 조심하고. 자 등록상 정정 제목 밑에다 써요. 등록상 정정은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 등록상 정정 밑에 제목 밑에다가 그럼 요 밑에다 가로 열고 자 대의 신청해서 뭐 된다. 제외. 그거 올해 단단히 벼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 대상 조지는 대의 신청해서 뭐 된다. 제외. 요걸 딱 마지막으로 착착착착 달라붙게 마무리해 놔야 된다고.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